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1일입니다. 이제 대선 그리고 민주당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호남 민심입니다. 호남 민심이 어디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이낙연이냐 이재명이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호남 민심은 아마 80% 이상으로 결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민주당 후보를 찍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호남 출신이라고 할 때는 호남 원적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지금 호남에서 살고 있는 사람 플러스 타지에 나가 있는 호남 본적자죠. 합치면은 전 인구의 한 25% 됩니다. 경상도는 한 31, 2% 됩니다. 그런데 25%가 민주당 후보 지지로 한 80% 결속하고 31%의 경상도가 그 결속력이 60%, 70% 정도밖에 안 되면은 결국 정치적 영향력은 결속도가 높은 호남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한민국 측에선 후보를 뽑는데 경상도가 긍정적 역할을 하려면은 과거보다는 훨씬 더 결속력을 높여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호남 정도의 결속력을, 전라도 정도의 결속력을 경상도가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3월 9일 승패에 아마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어제 문화일보 전임 기자 그리고 행정학 박사인 이 허민 기자가 쓴 이 분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걸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허민의 정치 카페 제목이 이렇습니다. 호남은 단일 정치 의식의 전국 유권자 조직이다. 대선 민심 아직은 판단 보류다. 이 표현이 좋네요. 호남은 단일 정치 의식의 전국 유권자 조직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정당은 호남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당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결속도가 80%, 90% 된다면 이거는 어떤 지역보다는 당원 개념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이 허민 기자의 생각도 저와 비슷합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민심의 동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은 호남이다. 특히 여당 주자들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호남은 반드시 절대 우위를 확보해야 하는 곳이다. 내년 3월 대선에서 호남은 어떤 선택을 할까? 현재 일반 여론조사 기준으로만 보면 이재명이 1위, 이낙연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에 대한 지지는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고 이낙연의 추격은 전세를 역전시킬 정도는 아니다. 이는 여당의 대선 주자 가운데 호남이 바라는 조건인 호남 친화성과 대선 경쟁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인물이 없다는 걸 말해준다. 호남의 대권 민심은 지금 에포케, 즉 판단 보류 상태다. 권력 창출의 레거시란 제목으로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호남의 모든 정치적 선택에는 고립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광주 기반 정치개혁가이자 호남과 친노 저자인 주동식은 고립에 대한 공포에서 찾아낸 호남인들의 생존 전략이 PK, 부산 경남 출신 개혁적 인물과의 연대였다고 진단했다. 대선과 총선 등 중요 선거 국면에서 호남의 선택을 받은 인물은 이 지역 출신 김대중을 제외하면은 노무현, 문재인, 안철수 등 부산 출신 3인뿔이다. 노무현과 문재인에게는 16대와 19대 대선 승리를 선사했고 안철수에게는 20대 총선 당시 미니정당을 40석 가까운 원내 제3당으로 키워주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호남이 권력을 창출한다는 레거시가 생겨났다. 전통이 생겨났다는 거죠. 문재인과 호남의 애정은 독특하다. 그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 치른
4.29 보궐선거 때 서울 관악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중원, 인천 서구 강화을에서 모조리 패배하자 부인 김정숙 여사가 서울 구기동 자택 밖까지 들릴 정도로 대성 통곡했다는 이야기로 유명하다. 당시 전패의 원인은 호남 유권자의 위반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문재인과 그의 세력이 호남의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되었다. 문재인은 집권 후 호남 우대에 몰두했고 이를 토대로 임기 말까지 높은 국정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은 2002년 대선 승리 직후 노무현이 그 사람들이 나 좋아서 찍었겠나 라고 했던 발언, 그리고 문재인이 참여정부는 부산 정권이라고 했던 말을 잊지 못한다. 호남은 늘 파트너의 배신이 되풀이될 수 있고 언제든 고립될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있다. 호남이 지지한 대선 주자의 기준은 이런 흐름 속에서 배태되었다. 첫째, 누가 호남 친화성을 갖는 우호적 인물일까? 둘째, 누가 본선 경쟁력이 더 클까? 정치적 선택에 있어 호남은 전라도라는 지리적 공간 속에 갇혀 있지 않다. 호남이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불균등 발전 속에 고향을 떠나 전국 단위에서 정치의식을 공유하게 된 디아스포라이자 유권자 조직이다. 이 디아스포라는 보통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산된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산되었지만은 다른 지역에 가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집단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호남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분석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살더라도 호남인으로서의 정치의식은 유지한다는 뜻으로 판단됩니다. 이들이 김대중 정권을 만들었고 PK 출신을 지원하여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냈다. 7개월여 앞으로 닥친 20대 대선에서도 호남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물의 집권을 도울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호남의 기본적 대선 민심은 전략적 선택과 정권 선호도의 결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적 선택이란 곧 될 사람 밀어준다는 의미이다. 정권 선호도란 호남 유권자와 정치 세력의 상호 친화성이다. 일반 여론조사 기준으로 호남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낙연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재명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북 안동에서의 영남 역차별 발언과 연이어 터져나온 백제 주체 불가 논란으로 이재명 지지 심리가 주춤해진 상태다. 그렇다고 이낙연에게 지지의 전이가 다시 일어난 것도 아니다. 이재명에게 친화성의 결핍을 느끼는 호남 유권자들은 이낙연에게는 대선 경쟁력의 회의를 갖는 듯하다. 이재명의 지지 정체와 이낙연의 추격 지체는 곧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유보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아주 이 다른 선택이 참 좋습니다. 이재명의 지지 정체, 이낙연의 추격 지체. 그래서 아직 호남 사람들이 다수가 누구를 밀지 결정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의 호남 지지율은 6월 첫째 주 30%, 7월 첫째 주 31%, 8월 첫째 주 30%로 여야 주자 중 1등이지만 박스권 안에 갇힌 형국이다. 이낙연은 같은 기간 14, 14.23, 14 그리고 23%였다. 이재명과의 격차를 좁혔지만 역전을 바라볼 정도는 아니다. 전북 출신의 또 다른 여당 주자 정세균은 5, 7, 6%,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은 4, 7, 8%였다. 명락대전의 두 캠프 모두 겉으로는 호남 민심은 우리 편이라고 호언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30 내지 40%에 이르는 호남 유권자가 여전히 판단 중지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여당 내에 호남 민심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얻은 인물이 아직은 없는 것이다. 호남은 오랜 기간 고도의 정치학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치 감각이 매우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전라도 사람들은 표를 사표 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후보를 이심전심으로 딱 결심하면은 80% 또는 90%의 놀라운 응집도를 보여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2022년 3월에 치르는 20대 대선에서도 호남은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다. 선택의 주인공이 한때는 이낙연인 듯 했고 한때는 이재명인 것처럼 보였다. 호남은 지금의 판단 보류를 언젠가는 끝낼 것이다. 현재 여당 내 투톱이 선택될지 아니면 여야의 또 다른 누가 새롭게 떠오를지 모른다. 2002년 한자릿수 지지율의 노무현이 광주에서 대세론의 주인공 이인재에게 대역전극을 펼치고 후보 자리를 거머쥐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한 달이었다. 아직도 변화의 찬스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 더 보태면은 이 호남 전라도 사람들이 70, 80% 이상의 응집도를 보여서 뽑아준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말하자면 좌파 정권의 대통령 세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호남이 한때는 이 반공보수주의의 본살이었습니다. 특히 해방 직후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한국의 좌파 세력과 이 전라도 세력이 결합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좌파는 유럽의 좌파와 다르다. 유럽의 좌파는 공산주의와 싸워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주도인데 한국의 좌파는 북한 노동당 정권에 굴종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민주당이 최근 김여정의 하명에 굴종한 그 모습이 바로 한국 좌파의 모습이다. 그러면은 호남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지지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답해야 할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이고 그 답은 내년 3월 9일 투표로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